다른 이동수단과 달리 고유의 이름이 있는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선사시대부터 인류와 함께한 배입니다. 왜 배에만 이름을 붙였을까요? 과거 바이킹족은 배를 띄울 때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에게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악습은 사라지고 제물 대신에 배에 여성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군 함정들도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 헷갈리는 이름들, 간단한 법칙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군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정은 전통적인 관습과 워싱턴, 런던 조약 등 국제 조약에 의거해서 분류됩니다. 분류의 가장 큰 기준은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항공모함을 제외한 수상 전투함 중에 전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순으로 크기가 작아집니다. 전함은 중장갑과 강력한 대구경 함포를 탑재한 대형 함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비스마르크함, 일본의 야마토급 전함 등 다양한 전함이 운용됐습니다. 2006년 미 해군의 예비 함정으로 남아있던 만재 배수량 58,000톤 아이오와급 전함이 퇴역하면서 현재는 러시아의 키로프급 순양 전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전함보다는 조금 덩치를 줄인 대신 장거리 항속 능력과 속도를 높인 함정이 순양함입니다. 순양함은 원래 대양을 순회하면서 단독으로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구축함보다 크기만 클 뿐 고유의 특색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 1만 톤급 내외의 함정을 순양함으로 분류합니다. 구축함은 대함 및 대잠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중대형 함정입니다. 구축함은 초기에는 어뢰전과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건조됐으며 크기도 배수량 320톤 안팎밖에 되지 않는 해군의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덩치가 커지면서 과거 순양함에 육박하는 7,000톤급 구축함도 나오게 됐습니다. 또 무기체계가 다양화됨에 따라 대함, 대공, 대잠에서 활약하는 해군의 주요 전투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최영함같이 단독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해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호위함은 연안 해역의 전투에 특화시켜 기동성을 강조한 함정입니다. 구축함보다 전투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우수한 기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적 항공기나 함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통상 1,500에서 3,000톤급 사이의 함정을 호위함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 3,000에서 5,000톤급의 함정을 호위함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초계함은 연안 경비 및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고속정보다는 크고 호위함보다는 작은 함정을 지칭합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배수량 1,000톤 내외의 함정을 초계함으로 분류하지만 국가에 따라 2,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초계함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초계함보다는 작지만 빠른 속도를 가진 함정이 고속정입니다. 원래 고속정은 초계함보다 크기가 훨씬 작은 200톤급 이하의 함정을 의미했는데 오늘날에는 만재 배수량 500톤 이상의 유도탄 고속함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함정 분류 기준은 어떨까요?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수량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축함은 배수량 기준 4,000톤 이상, 호위함은 1,500톤에서 3,000톤, 초계함은 1,000톤 내외입니다. 고속함과 고속정은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작으면 정을 붙이고 크면 함을 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함정이 맡은 역할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수량에 따른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함정의 이름은 함정의 건조가 끝나고 진수식이 임박했을 때 해군에서 함양별 제정 기준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함정 명칭과 선체 번호를 작성한 뒤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수식 때 함정에 부여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이름은 함정 종류와 크기, 임무에 따라 그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붙여집니다. 구축함은 과거부터 현대까지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1998년 취역한 DDH-1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에는 광개토 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어서 건조 취역한 DDH-2급 구축함은 충무공 이순신함, 묵무대왕함, 대조영함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해류성룡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980년대 최초 국내 기술로 건조한 호위함의 이름을 울산함으로 명명한 이래로 호위함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초계함에는 중소도시지역명인 원주함, 제천함, 진해함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뢰를 제거하고 탐색하는 소해함에는 옹진함, 양양함, 해남함처럼 군의 이름을, 기뢰를 설치하는 기뢰부설함은 6.25 전쟁 당시 우리 해군이 기뢰전을 수행한 북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원산함, 남포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상륙함은 상륙 후 고지 탈환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지명도가 높은 삼봉우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천왕봉함, 천자봉함, 일출봉함 등이 있습니다. 군수지원함은 담수량이 큰 호수의 이름을 따서 천지함, 대청함, 화천함, 소양함이라고 붙였습니다. 유도탄 고속함은 해군 창설 이후 전투와 해전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해 귀감이 된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붙이고 있는데 1번함부터 6번함까지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이름을, 7번함부터 18번함까지는 6.25 전쟁 이후 주요 전투에서 귀감이 되는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고속정은 속력이 빠르다는 특성을 고려해 날쌔고 용맹한 맹금류의 이름을 붙였는데 다른 함정에 비해 수량이 많아 개별 한 명 대신 동일 한 명을 사용합니다. 참수리 211처럼 맹금류 이름 뒤에 숫자만 바꿔서 붙이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해상에서 활약해 지대한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1993년 6월에 추억한 1200톤급 장보고함과 2007년 12월 추억한 1800톤급 손원일함의 명명법이 다릅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바다에서 활약한 수군 장수의 이름인 장보고함, 채무선함, 박유함 등을 붙였습니다. 장보고급 후속으로 건조된 손원일급 잠수함의 경우 1번 함은 한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2번 함에는 고려시대 말 외구 격퇴로 이름을 날린 정지 장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3번 함부터는 안중근함, 유관순함 등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2018년 9월 진수식을 가진 3000톤급 잠수함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이 붙여져 이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 중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은 갑판만 해도 축구장 2개를 붙여놓은 크기를 자랑하며 그 무게는 무려 14,500톤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함정의 무게는 어떻게 재는 걸까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 넘치는 물을 보고 유레카라고 외치며 발견한 원리와 같습니다. 물체의 중량은 밀어내는 액체의 중량과 같다는 원리인데 함정이 수면에 뜰 때 밀어내는 중량, 즉 배수량을 통해 함정의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수면과 맞닿아 있는 함정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좌우 측면을 자세히 보면 밑줄 같은 것이 있고 그 숫자가 10 단위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흘수라고 하는데 수면에 접하는 함정의 흘수선을 관측한 뒤 함정이 배제한 물의 중량을 계산해 함정의 무게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해군에게 함정은 부대입니다. 해군 장병들은 우리 역사와 민족 정신을 담은 함정에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을 위해 영예를 수호하는 해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